갑자기 일대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네. 당장 뭐 이게 상업복이 아닌데요? 멀티 캐모플라지. 로닌 짭퉁 벨트였습니다. 헐베트 버리려고 했어, 진짜 버리고 올라 그랬어요. (2008년도 12월) 달에 내가 대테러 교육을 마치고, 네. 그리고 2009년도 초에 우리 부대에 정말 큰 스태핑 스톤이 하나 생겼어. 청일 부대 긴급 파병 예산이라고 있었어. 군에서는 무슨 장비를 사려 그러면, 부대를 위해서 장비를 사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려. 맞습니다. 그 절차가 장난 아니야. 네. 파병이 생겼으니까 그 파병을 위한 긴급 파병 예산 제도로 이제 필요한 것들 많이 살리고 했었어.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말리 조끼를 쓰기 시작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리 형태를 쓰기 시작했는데, 청부대 일진부터 우리가 지급받은 장비가 다 fucking 짝퉁이었어. 너무 족같이 만들어서 찍찍이가 예. 잘 안 됐어. 무슨 뜻이냐면 찍찍이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된 거야. 그 파우치만 그렇죠. 파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입어야 될 때 찍찍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못 벗는 거지. 처음으로 일체형이었어. 왜냐면 그 전에는 그 낚시조끼 봤을 때 방탄 능력이 안 됐잖아. 네. 그래가지고 수업도하면 같이 합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조끼 안에 방탄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아래로 열어보면은 이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때는 스탠드론 플레이트가 없었으니까 네. 소프트 플러스 하드까지 했어. 그리고 청부대 갔다 오고 나서 파병 뭐 1진, 2진, 그때 우리가 멀티캠으로 발전했지. 맞아요.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어떻게 유리티가 멀티캠을 입기 시작했는지.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아까 그 긴급 파병 예산 얘기했잖아. 예. 소말리 파병 끝나고 일대대로 발령이 났어요. 더 이상 수입병기 못 쓰고 다시 이제 K1A로 돌아가고, 또 장비에 불만이 많았지. 갑자기 일대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네. 그래서 또 욕 처먹겠네? 갔지. 두부하다가 전화 받고 어디야? 당장 뭐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네. 파병 예산이 남는데,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신청해라. 네.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유리티만의 복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이 뭐가 제일 좋을지 고민하다가 멀티캠이더라고. 어떻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식적으로 보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알잖아. 예. 그냥 무조건 cut 아니면 no. 깨지는 건 내가 깨질 테니까 예. 일단 물건이 도착해야 돼. 근데 대대가 사이즈가 있잖아. 네. 응? 이게 100벌 넘게 들어오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할까? 뭐 버릴 거야? 이미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입기 시작했지. 근데 알잖아, 첫 시작이 항상 어려운 거. 다 이거 입고 있으니까 점심시간 때 이 참모분들은 난리가 난 거야. 네. 뭐 빡긴 사막복을 입고 다니냐, 이 복장이 뭐냐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통일이 더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나를 부르더라고. 뻔했어. 당연히 부르겠지 생각했어. 왜 사막복을 주문했냐? 이게 사막복이 아닌데요? 멀티 캐모플라지. 다양한 환경에서 위장할 수 있는 작전복이다. 크라이 프리시즌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잖아. 이게 예. 왜 위장이 되는지 그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근데 다행히 또 그 대회장님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다행히 너무 크게, 너무 심각하게 안 혼나는데 잘 넘어가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큐멘터리에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지. 그래서 다큐멘터리 본 사람들, 특히 현역분들은 유리티 이거 멀티캠 있네? 엄청 이슈가 됐어요. 예. 여기에다가 Y밴드 예. 할 수는 없잖아. 예. 할 수 없어. 잠깐 했던 것 같아, 대원들이. 쇠시였어. 근데 할 수 없더라. 이 좋은 옷이 왔는데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아프리카군 같았어요. 플레이트 캐리어로 가게 됐지. 오케이, 그냥 플레이트 캐리어 보여주세요. 멀티캠 작품복 들어왔으니까 일단 플레이트 캐리어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예. 처음에는 많이 샀어,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부대 간지가 나기 시작했지.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특전은 이거 입고 특내는 아직도 예. 이렇게 가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블랙이 너무 안 좋은 게, 낮에는 당연히 티가 나고 밤에도 티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런 거 입고 한번 야시경 테스팅 해보세요. 검은 게 너무 잘 보여. 네. 시가전을 하든 아니면 야제에서 하든 블랙은 무조건 안 좋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만약에 특임대가 계속 흑복을 고집하면, 또는 블랙 장비를 고집하면 다양한 작전을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적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인지를 잡고 있든 할 수 있어야 돼.
소말리는 아주 좋은 예시야. 예를 들어 인질 잡아가지고 소말리 내륙으로 들어왔어 해적들이. 예. 그러면 우리 침투를 해야 돼. 예. 미국 사례들 보면 고공 침투해서 야지에서 예. 내륙 기동하고 그다음에 fucking 다 죽이고 인질 구출하고 빠져나오잖아. 우리는 항상 제일 최신 거, 제일 베스트로 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나는 Cry Precision JPC로 갔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 플레이트 캐리어를 볼 거예요. 저는 JPC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잘 썼고. 이거는 ABS? 저는 ABS인데 최고조로 헤비한 그 세팅으로 해놨습니다. 예, 옆구리에 레벨 4 플레이트 캐리어까지 와우. 다 넣었어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참고점이야. 예. 여기는 지금 플레이트가 4개가 있어. 앞뒤하고 사이드 플레이트까지. 나는 사이드 플레이트 있긴 있는데 지금 사이드 플레이트를 결합 안 했습니다. 예, 이것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뺄 수 있고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 옆구리를 다 빼버리면 JPC처럼 굉장히 라이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맞아.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트가 정말 중요한 게 그 의견이 되게 많잖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틀렸나. 사이드 플레이트 없으면 당연히 더 가볍고 더 편하고. 근데 사이드 플레이트가 정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옆구리를 맞은다면 아니 거기에 다 내장이야. 예. 내장 맞으면 fucking shit. 치료하기 진짜 어려워. 라이트하고 스피드를 원하나 아니면 좀 더 프로텍션을 원하나 이걸 진짜 잘 판단해야 돼. 저희 플레이 캐리어를 소개를 한다면 일단 나는 라이트한 게 좋아하지만 필수적인 거는 다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프, 항상 나이프가 있어야 돼. 세계 탄창 사람들이 왜 세계 탄창밖에 없어? 이런 말 항상 많이 하는데 예. 저희 파우치가 안쪽에 2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통신기 파우치. 이것도 만약에 제가 C2 커맨드 앤 컨트롤 해야 되면 2개 통신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하나 통신기 파우치인데 보통은 2개 안 쓰니까 거기에 안쪽에 있는 파우치. 여기 있어. 예. 탄창 2개 들어가. 그 주머니에. 그리고 반대 뒤쪽에 또 하나 탄창 파우치가 있어. 내가 왼손으로 바로 신속하게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따지면 3, 4, 5, 6 그리고 1 in the gun. 그래서 7개 탄창 뭐 대부분 임무는 나한테는 적합해. 수갑도 혹시나 해서 챙기는 게 좋아요. 뭐 항상 작전은 다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또 unknown, 미쉽게 알죠. 예. 체포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갑 보통 경찰처럼 뭐 철 수갑은 챙기지 않고 플라스틱 수갑을 챙깁니다. 그리고 뒤에는 3리터 물.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1리터 예. 그 파우치가 있었는데 엄청 부족했어. 그래서 물이 항상 무겁잖아. 예. 그래서 1리터가 좋긴 좋은데 작전하다가 제보급 없을 수도 있고 물을 못 찾을 수도 있어. 예. 그리고 남한테 계속 물 달라 그러는 거는 존나 민폐야. 그렇죠. 생명을 달라고 그러는 거. 존나 민폐야. 그래서 자기 물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그런 분들 있었어. 물을 아예 안 챙겼던 친구들이 있었어. 이 사람은 계속 돌아오면서 Do you have water? Do you have water? Do you have water? Fucking amateur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야시경, 이거는 뭐 사구 야시경 모형인데 쌍안 이거 많이 쓰죠. 예. 메인이 쌍안. 이게 더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뭐 직접 타격, 당일 작전 예. 또는 진짜 뭐 짧게 할 때 이런 무거운 야시경 갖고 들어가고 시야 확보가 아주 잘 돼 있지. 근데 쌍안도 계속 대가리에 붙어 있으면 이게 힘듭니다. 무겁거든. 예. 그래가지고 옆에 유틸리티 파우치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낮에 작전할 때는 물론 건물 들어갈 때는 항상 끼어 있지.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야제는 뭐 한동안 진짜 야시경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유틸리티 파우치에 들고 다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목 디스크 옵니다.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일단 헬멧 자체가 방탄이야. 예.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고 야시경도 무겁고 그 다음에 보통 나는 야시경이 앞에 있으면 카운터 웨이트도 해. 예. 너 카운터 웨이트 써? 있습니다. 예. 있어? 예, 이게 야시경이 무거우니까 헬멧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맞아.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뒤에다가 카운터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러면 fucking 벽돌 들고 다니는 거야. 예. 대가리에. 그걸 진짜 해상 작전한다고 생각해봐. 예. 나 우크라이나에서 블랙시에서 해상 작전하는데 막 6시간 CRC 기동? fucking 야시경 낀 상태에서 생긴 것만 존나 섹시하고 쿨하지. 근데 진짜 실제로 할 때는 좀 고통스러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툴 항상 저는 휴대를 합니다. 저도 여기. 멀티툴. 예. 저는 벨트에 있습니다. 멀티툴 여기 있구나. 여기. 0.4기 갈 때 또는 뭐 우리가 변기 액세서리 많이 달려있지나 조절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배터리 교체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작업하는 게 있는데 멀티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중대님 생각했을 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몇 개 한번 꼽아 주십시오. 난 멀티툴이야. 저는 진짜 있어야 돼. 멀티툴, 덕테이프,
잠낭 파우치 없으면 안 됩니다. 덕테이프는 얘기해봐. 덕테이프 왜 필요한지. 덕테이프 같은 경우가 그 그냥 만능입니다. 덕테이프는 뭐라도 떨어지면은 다 붙이는 것도 있고 이걸로 뭐 옷이 찢어져도 그냥 붙일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만능으로 다 쓰이고 잠낭 파우치도 급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제자리에 못 넣거나 이럴 때 그냥 빨리 넣어야 되고 그치. 예, 맞아, 이런 거. 맞아. 나도 여기 SSE 파우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해.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작전하고 나서 또 정보 또 다 담아야 되거든. 예. 그런 것도 다 챙겨야 돼. 그리고 거기서 분석할 시간이 없어. 예. 그러면 fucking SSE 가방에 다 넣고 그리고 그때도 계속 이게 가방 안 잠기면 덕테이프로 그냥 다 감아야 돼. 맞아. 자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겠지만 진짜 필수적인 거는 항상 챙겨가야 된다. 멀티툴 같은 거, 멀티툴 없는 사람 맨날 can I borrow 멀티툴? 빌려줘. 특히 0.4기 갈 때 fucking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서 자기 거 항상 잘 챙기고 그 다음에 건벨트. 나 현역이었을 때는 건벨트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나한테는. 와 어떻게 제대하고 나서 진짜 완벽한 벨트가 나왔네. 근데 이런 기술 나와가지고 좀 살 것 같아. 일단은 이 총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벨트에서 움직이지 않아. 예. 왜냐면 아예 낫을 다 쪼여놨어. 다른 거 건벨트를 매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여기 있는 걸 다 빼야 됩니다. 다 여기 있는 걸 빼야지. 다시 다 빼고 넣어서 여기까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원하는 곳에 그냥 나사로 박아버리면 되니까. 맞아. 예. 나는 로건처럼 서스펜더를 안 쓰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돼. 무게를 제한. 예. 그래서 권총 탄창 2개, 그다음에 의무 키트, 그리고 끝. 그 이상 하면 진짜 그 이상하면 허리가 다 버텨야 되잖아. 정말 고생해요. 예.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왜 힘들었지? 제일 힘든 게 골반 때문에 이 권총도 놓고 탄창도 놓고 권총 탄창도 놓고 벨트 이거였지? 로닌 짭퉁 벨트였습니다. 로닌 짭. 여기다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준 권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파우치가 무거운 거 거기다가 맞아. 여기다가 탄창 다 채웠었고 그 의무킷이 있었고 음. 뒤에 그래가지고 골반이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저. 그러니까 엄청 예. 고생했던 것 같아. 예. 헬멧을 버리려고 했어요. 진짜 버리고 올라 그랬어요. 뭐 여기서는 개인 그 키트 소개였는데 총기를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군대 생활했을 때 나는 2007년도, 2009년도 예. 완전 알총 시대였잖아. 예. 액세서리 개념도 없었고 맞습니다. 야식경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썼던 뭐 K1A 또는 K2, 뭐 K3 그냥 총기였지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액세서리 아예 없었어. 근데 액세서리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일단 첫째는 야간 사격이 안 된다는 거. 아예 그냥 감으로 야간 사격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주로 특임대에서 수입병을 쓰지. UDT에는 뭐 특임대대 왜 수입병을 쓸까? 이거에 대해서 또 대부분 모를 거야. 원래 군인은 국산 병기 쓰는 게 맞고 또 그게 규정입니다. 근데 대테르는 뭐 티어 1이니까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수입병기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기를 보면 여기에 이런 레이저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돼. 야간 사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에 사격하기 위해서 돛 사이트가 있어야 돼. 근데 돛 사이트 단점이 뭐냐? 배울이 없다는 거. 예.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CQB도 많이 할 것 같다, 또 야제에서 교전할 것 같다. 그러면 magnification 배울 있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옆으로 제껴져 있다가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제껴져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3배율까지도 되고 더 많은 배율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한 게 5배율까지. 그러니까 같은 회사 이오텍인데 네. 올해 그게 나왔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5배율이 없었고 똑같은 3배율. 이런 체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와서 CQB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쏘기 위해서 레드 다트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거리에 사격해야 된다. 그것도 신속하게. 그러면 이 매그니피케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제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작전을 할지 몰라요. 어떤 형태의 작전을 할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군인으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느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사격, 근접거리, 중거리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시스템을 꼭 잘 찾으시면 돼요. 되게 많은 장비를 봤는데 진짜 옛날 추억들 생각나네요. 어때서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후배들하고 다르게 다 봤잖아. X밴드, Y밴드, H밴드, 와사치, 위사치, 낚시조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부대 장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대만 아니라 뭐 특전사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해병대도 마찬가지. 한 부대가 발전하면 또 그런 자매 부대들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후배들 보면 얼마 전에 그 대테러 훈련 봤는데
다 사고 야식형 끼더라고. 예. 옛날에는 그런 게 꿈이었어.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됐다는 거. 왜? 부대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배들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해도 잘 설득하고 그리고 추진력을 갖고 열심히 열정 갖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 오늘 장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장비들을 최고의 장비를 갖다 준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말 잘했어요. 그건 물론 유리티에 막 뭐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좋은 장비 쓰고 싶어가지고 뭐 HKC 하려 뭐 사고 야식형 크라이 프시전 뭐 이런 거. 근데 용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애국심을 갖고 또 진정한 군인을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은 그냥 열심히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임무를 줄 거니까 꼭 살아 돌아오라고 이런 장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UDT 1기부터 지금까지 용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이닝 오프. 락시오 이근대위였습니다. 로건이었습니다.